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오랜 하락장 이후 횡보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시고 수익률도 파란불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투심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코인 가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인 가드 전문가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좀 시장이 제가 좀 좋았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딱 나타나서 인사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잡아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부를 조금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좀 여러 가지 자료들, 여러 가지 뉴스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더굿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실력자는 이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 때 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지킬 수 있도록 코인 가드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이제 어제 오늘 정말 급심한 변동성 좀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1.4% 정도 지금 좀 떨어지면서 제가 기존에 조금 위기 라인이라고 했던 그 구간을 계속해서 저점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거시적인 시장 악재도 있지만 개별적인 악재들도 지금 조금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스테픈이랑 뭐 이더리움 그리고 또 루나 소식 관련해가지고 전달해 드릴 텐데, 이런 개별적인 악재들 뭐가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도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서 끝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가드님.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악재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러시아의 디폴트가 이제 임박을 했다. 자, 우리가 디폴트라는 뜻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디폴트는 이제 채무가 불이행이 된다라는 뜻인데, 뭐 이런 이자 지급이나 좀 원리금 상황을 이행하지 못할 때 좀 선언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 우리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3월부터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좀 해외 달러 이런 뭐 자산을 동결 차단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서방에 좀 제재도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문제가 러시아에 투자가 돼 있는 이런 많은 유럽 은행들이 연쇄적인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이런 연쇄적인 타격을 입으면 우리 금융권들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는 자산 시장에 단기적인 좀 하락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면은 미국 자국민 투자 보호를 위해 뭐 채권 원리금, 뭐 주식 배당금 같은 경우를 5월 25일까지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미국에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 지금 이 방법, 우리 이 지불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러시아 지금 이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디폴트가 상태가 되지만 저는 이 상황이 크게 이제 그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이미 전쟁이 터졌고 러시아 자체가 지금 세계 자본시장과 이미 이제 단절이 돼 있고, 이는 계속 이제 지속이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지금 전쟁이 이제 지속이 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겠죠. 자, 푸틴 대통령 현재 상태에서 봐도 지금 뭐 혈액암에 걸려서 다음 이제 뭐 후계자를 찾는다. 자, 이런 얘기도 있고, 러시아 국내 정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궁지에 몰린 푸틴이 어떠한 카드를 좀 들고 올지 또 그것도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인 상황이 우리들 갖고 있는 자산 시장에 좀 좋은 이제 상태로 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첫 번째 좀 악재로 가져왔고, 자, 두 번째로 좀 가져온 악재는, 자, 영국의 우리 중앙은행 이제 베일리 총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께서 아니 비트코인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좀 뭐 실용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기를 원한다라는 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이런 종류의 뭐 우표나 뭐 이런 걸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코인 시장 보면은 주식 시장보다 더 많은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비트코인은 실용적이지가 않다, 뭐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좀 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자, 우리 단기적인 코인 차트 역시 움직임은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내재 가치 이퀄 효용성. 자, 이게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금. 우리가 금이 최근에야 이제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뭐 가공을 해서 뭐 귀금속으로도 쓰이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몇백 년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흘러다니던 그런 좀 뭐 귀금속으로 사용되는 뭐 그런 광물이었다.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가치가 있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 본다면 절대 썩지 않죠. 절대 썩지 않고 그 형태를 초장기가 이제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가 비트코인과 같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2,400만 개, 자, 발행량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속성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금처럼 이제 우리가 휴대를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할 필요가 없죠.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던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중고차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루블 뭐 화폐로 이제 지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지불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탈출을 할 수도 있었던 자, 그런 좀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좀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좀 본다면 여러 좀 제도권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전 비트코인을 좀 깎아내리는 좀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이 가치가 지금 아직 다 반영되지 않은 거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을 하나 둘씩 찾아봐서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듯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 나가는데 거의 좀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디폴트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서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는 러시아가 이 국제 정세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디폴트에 임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성은 굉장히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실용성을 실제 사례로서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뉴스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바로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악재는 이제 코인가드님이 거시적인 부분, 이제 뭐 러시아 디폴트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미시적으로 이제 스테픈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스테픈이 이제 업비트에 4,000원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가격 실시간으로 지금 1,085원 정도 가격을 유지 중입니다. 이제 고점 대비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 건데, 요게 이제 5월 1일 정도 상장이 됐었는데 업비트에 이게 지금 약 한 달이 안 됐죠.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27일 만에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난 이런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하락으로 인해서 같이 좀 알트가 빠지는 건가,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트가 빠지는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죠. 최근에 이제 테라 루나가 이 스타트 지점에 불을 지피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이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말 이제 이 기초적인 이 알고리즘형 알트코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우선적으로 어제 이제 스테픈 정말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우선적으로 왜 떨어졌냐라고 보시면 오픈시에서 원래 스테픈을 통해서 M2E죠. M2E를 하려면은 이제 NFT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신발을 사는 NFT 구매가 첫 번째로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살 수가 있고 바이낸스 생태계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태계든 이렇게 해가지고 NFT만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GST 토큰을 이제 받아가지고 걸어서 요거를 다시 뭐 바이낸스 체인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뭐 현금을 창출한다든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솔라나 생태계에 가가지고 요걸 바꿔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요런 이제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바이낸스 생태계랑 이제 솔라나 생태계랑 요거 신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요즘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점이죠.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곧 가격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를 제외하고는 이제 실제 사례랑 이제 코인이랑 같이 이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그 첫 번째 사례 가시적인 성과를 조금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이루어냈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대로 차트에 반영이 돼서 엑시 인피니티 지금 차트가 많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스테픈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성과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NFT를 구매를 해가지고 요걸 신고 걸으면 1시간에 1분당 뭐 2토큰, 2달러 정도 이제 벌 수 있는 요 정도의 수익 구조를 뭐 가져왔는데 근데 이 신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제 솔라나로 구매했을 때 하나로 약 150만 원에서 비쌀 때는 25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어제 가격을 봤을 때 어제 이제 월 15 솔라나 정도 15 솔라나에서 어제 조금 투심이 죽고 신뢰가 깨졌을 때 시장이 깨지면서 GMT 가격이 내려갔을 때 12 솔라나까지 갔고요. 어제 이제 새벽에 제가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오늘 새벽이겠죠. 오늘 새벽에 봤을 때 오픈시에서 약 6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NFT 신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를 제가 지금 포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왜 요게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바이낸스 BSC 이제 체인이라고 하죠. 바이낸스 생태계랑 이제 솔라나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솔라나 생태계를 안 챙기고 있다. GMT에서 솔라나 생태계를 안 챙기고 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 체인 간의 수익 공유가 조금 불가능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코인을 갖다 판다고 하더라도 바이낸스 코인 생태계에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솔라나 생태계가 조금 무너지면서 요게 지금 가격 차이로 가격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블록 생태계가 있는데 한쪽과 다른 한쪽에 이제 가격 차이 괴리감이 발생을 하면서 한쪽에 조금 폭락이 하면서 이게 이제 투자 시장에서 불신을 일으키면서 요게 신뢰도 하락으로 GMT 가격이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가격 대비해서 30% 정도가 빠졌고 오늘도 지금 현재 한 10% 정도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BTC가 이제 빠진다고 하고 도미넌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큰 폭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악재가 또 터졌죠. 스테픈에 이제 중국에서 사용자들한테 GPS를 IP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게 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국가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구글 쓰실 때 구글에서는 우리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개인정보 이제 처리 동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데이터들 다 수집을 해서 이걸 빅데이터로 많이 사용해요. 뭐 구글 맵을 쓰신다고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스마트폰에 아마 그거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수박이 먹고 싶네 라고 하고 조금 뒤에 스마트폰을 켰는데 거기서 갑자기 수박 광고가 막 뜬다든지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으로 뜨는 거지 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음성 정보도 최근에 수집을 해가지고 많이 논란을 가져온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근데 스테픈 같이 이런 이제 코인에서 GPS 정보를 수집을 한다. 그것도 중국의 GPS 정보를 수집을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중국은 또 공산주의 국가이고 자기네들 안에서 바운더리 이제 차이니스 웰이죠. 그 벽을 딱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픈을 퇴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스테픈을 쓰는 사용자가 한 6만 명 이상인데 지금 이게 암호화폐 시장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채굴을 금지시켜 버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채굴을 금지시키고 자기네들의 CBDC만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작년 이제 동계 올림픽 때 막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테픈을 이제 사용 금지시키고 아마 비슷한 류의 그런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젝트가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IP랑 GPS를 이제 막으면서 사실 스테픈 입장에서도 이거 중국의 한 국가가 막아버린다는데 여기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은 없거든요. 사실 중국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최근에 거시적으로 뭐 중국 상하이 봉쇄 뭐 그 막을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조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힌다. 조금 제게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스테픈 코인 자체적으로 조금 이슈고요. 이용자 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MOU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프로젝트들은 엑시 인피니티 사례를 앞서서 들면은 MOU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게 가격 하락으로 계속 이어졌어요.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도 MO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용자 수, 월간 이용자 수 아니면 주간 이용자 수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 토큰을 소각시키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용자 수 자체가 조금 떨어지게 된다. 시장 자체에 조금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테픈이
중국 대륙과 조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시장 이런 행태가 웹 3.0 우리가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스태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가격적인 측면, 지금 뭐 저점이다라고 매수가 들어가면은 좀 안 되는 구간입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스태픈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업비트 차트는 조금 짧습니다. 업비트 차트는 이제 상장 시작하고 조금 짧게 하락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낸스 차트에서 GMT 코인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DT로 봤을 때 바이낸스 차트도 근데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상장을 하고 크게 올라갔죠. 이제 NFT 판매를 하고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혁신이다. 걸으면서 돈을 번다니 혁신이다라고 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떨어진 구간이 약 0.8달러 정도 됩니다. 기존에 조금 횡보를 했던 구간에서 겨우 조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요런 차트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조금 보기 힘듭니다. 왜냐? 최근에 루나 테라 사태를 봤을 때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코인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망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의 가치는 거의 영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여기 지지를 잡아주고 있지 않느냐. 여기 뭐 손절가 여기로 잡아가지고 0.46달러 손절가 잡아서 난 저점이다라고 한번 매집을 저점이다라고 해서 한번 매수가 들어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개별 프로젝트의 악재랑 같이 동반되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건 이제 루나 소식입니다. 루나 최근에 이제 루나 2.0이 지금 에어드랍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루나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다 퇴출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고팍스에서 5월 16일 날 상폐가 됐고요. 업비트 20일 날 상폐됐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빗썸에서 이제 상폐가 되면서 어제 보니까 뭐 상장 빔을 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갑이 열리게 된다. 지금 루나의 가격은 0.1 얼마? 정말 이제 뭐 거의 그 바닥에 있는데 지금 업비트 빗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백 원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갑이 열리게 되면 순식간에 폭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테라 2.0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많이 거의 한 88%가 이제 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88% 찬성 이 투표권 자체를 루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를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루나가 다시 재상장되면은 내가 정말 거의 뭐 1원만 가지고 있지만 이게 10원이 된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건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권도영 대표가 UST를 또 이제 3억 달러 정도 이제 소각을 13억 달러 정도 UST를 소각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 13억 달러 정도 UST 지금 UST 가격이 원래 1달러에 패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막 0.25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소각을 시켜버린다. 이 UST를 믿고 UST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을 거의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지금 좀 보여지거든요. 이 13억 달러가 그냥 이제 공중으로 분해가 되는 정말 이제 그 UST 보호자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루나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에어드랍으로 뭐 요거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UST로 이제 코인을 구매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뭘로 보상할 건지에 대한 그런 좀 대책도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근거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테라폼스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라이프가드 파이낸스 당연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싱가포르에 최근에 갔는데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도건이가 또 권도영 씨가 또 최근에 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뭐 이제 국내 거래소에 루나 재상장을 신청한 적이 없다라면서 조금 조롱이 담긴 그런 글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 시장이 약 50조 이상을 좀 증발시켜 버리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런 행태는 조금 안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시적인 시장 악재 이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루나, 스태픈 이런 악재가 조금 겹쳐지면서 지금 시장에 조금 내려앉고 있는데 이런 신생 프로젝트들 들어가실 때 항상 이 수익 구조 어떻게 수익 구조가 정말 명확하게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고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분배를 해주는지 이런 알고리즘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한번 정보 최대한 찾아보시고 이 상품 구조에 리스크 허점은 없는지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하루 동안 스태프니 30% 넘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투매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에서 GPS와 이제 IP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P2E처럼 앞으로 이 M2E가 살아나려면 MOU를 많이 맺고 투자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루나가 이제 오늘과 어제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어제 빗썸에서는 상패 빔을 크게 쏘고 또 다시금 그 빔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앞으로 또 에어드롭 지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더 골드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바로 살펴볼게요. 코인 가드님. 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호재는 또 두 가지가 정도 되겠는데, 제가 오늘 좀 러시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좀 인정을 했다, 이제 판결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 우리 러시아인 2명이 최근에 이제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좀 사기를 치는 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정부 기관을 요원을 사칭을 해서 이제 피해자를 좀 협박을 해서 이런 암호화폐를 좀 갈취한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앞서 법원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자, 암호화폐는 지불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대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피고의 협박과 공갈 혐의만 이제 죄로 인정을 이제 판결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 피해자들 상당히 이제 열받겠죠. 그래서 그 열받은 피해자들이 뭐 검찰에 뭐 항소를 했고, 또 항소 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온 게 암호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취합이 될까라는 좀 선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불과 3달 전에 뭐 이름도 깁니다. 뭐 러시아 산업기업가 연맹의 뭐 알렉산드롭 회장이 뭐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불과 3달 전이에요. 불과 3달 전이고 3달 전이 이제 지나감으로써 이렇게 완전히 지금 바뀌는 대조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점점 이제 채택을 하는 이제 나라들이 더 많아지면서 달러의 패권들은 좀 무너질 것이고, 이에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암호화폐 지금 뭐 가상자산 서비스는 이미 대중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뭐 폰지 사기라고 하고 뭐 암호화폐는 다 뭐 도박이다,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마라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가격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도 우리 암호화폐 입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인 그리스케일의 이제 최고 경영자가 가상화폐가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격이다라고 좀 발언했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암호화폐에 뭐 완전 이제 투자 회사가 뭐 암호화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속을 한번 들여다 보면은, 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위기보다 기회로 본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백악관에 좀 명확하게 좀 법적인 지침을 좀 내려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1년 이상 좀 보유를 할 시에 이에 대한 세금을 좀 이제 면제를 해주는 그런 지금 암호화폐 진흥책을 좀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와 같은 좀 진흥책을 좀 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는 우리 주식과는 좀 다르게 재무제표 좀 페이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뭐 얼마를 버는지, 뭐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PER, PER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시간에 초기 단계에 있는 이 시장에서 바이 더 딥 암호화폐 시장을 좀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의 좀 유동성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좀 부흥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호재를 짚어주셨습니다. 러시아 법원에서 이제는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결국에는 내렸고요.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의 CEO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투자를 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하는 그런 듯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또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어제 이제 연준 부의장이죠. 레이널 브레이드가 이제 CBDC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스태프 같은 이제 이 프로젝트들 정말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근데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게 왜 잘 안 터지냐? 가끔 터지기도 하죠. 뭐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뭐 그런 사태들로 이제 터지기도 하는데 이게 왜 잘 안 터지냐라고 한다면은 SEC나 이제 금감원 이런 데서 방어를 잘 해줍니다. 만약에 이 취약점을 보고 만약에 뭐 숏 베팅이 들어간다던가 이제 거대 자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헤지 펀드 이런 데서 공격에 들어갔을 시에 잘 막아줍니다. 중간에서 야 너네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재를 합니다. 금감원이나 뭐 SEC 이런 데서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힘이 있는 이유는 만약 정말 이제 거기서 제재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말을 안 들었을 시에 이제 조금 다가오는 그 권력적인 그런 부분에 조금 제재가 좀 두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을 잘 듣고 이제 헤지 펀드들도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게 공격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취약한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조금 수정을 하고 만약 공격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이제 그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돌려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규제안 안에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이제 주식 유가증권 시장은 그런 시장이라서 이렇게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정말 이제 50조를 날려버린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레이널 브레이드 연방준비제도 이제 부의장입니다. 연준 의장 제외하고 부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금이랑 우리 디지털 가상화폐랑 디지털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화폐랑 같이 공존하지 않냐? 요거랑 비슷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랑도 같이 공존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어주겠다.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종이로 받는 이제 현금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급여라든지 누구한테 이체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이제 보통 거의 다 이제 요즘에 카드 많이 쓰지 현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주거나 하지는 웬만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시장 앞으로도 이제 진화할 거고 대신 이제 여기 CBDC를 개발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 시장 미국의 이 시장에 대해서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도 달러가 정말 강세죠.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서 사실 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자산 대비 이 달러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수출하거나 이럴 때 조금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데 이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 지금 미국의 부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낼 수 있는 거는 모든 국가에서 달러를 믿고 정말 이제 달러는 안 망하겠구나. 저렇게 빚이 많아도 뭐 찍어서 주면 되니까 요런 달러 강세, 달러 패권 때문에 미국 시장은 미국에서는 정말 이 달러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CBDC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식의 조금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요. 규제 안으로 넣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좋게 개발을 같이 해나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테더가 망하는 게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겨울 막바지에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온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일봉 차트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도미넌스 먼저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이 흰색 선이 이제 도미넌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46.8%까지 찍고 지금 46.5% 정도 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힘들었던 시장이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박스를 쳐주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 때 도미넌스가 41%에서 42%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가산 시장 중에 비트코인이 41% 정도인데 지금 이제 개별적인 이제 알트코인들의 악재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또 이더리움도 조금 악재가 나오면서 도미넌스가 더 많이 올라가서 46% 정도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빠지는 조금 안 좋은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도미넌스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알트들 빠지는 거는 도미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의 다시 수급 많이 불어주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계속 접점 테스트.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팍스 TV에 나와서 그려놓은 이제 박스권 이제 차트인데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시면은 이 이후에 여기 바닥 라인이죠. 28K, 28.7K 이 밑으로 계속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8K를 이제 테스트가 있었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 저점 테스트를 지금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ABC 패턴으로 여기서부터 ABC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4파 여기서 하락을 시작하고 1, 2, 3, 4파 지금 진행 중이고 4파 이제 엔딩 다이고널 지금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밑에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박스권 모습인데 박스권 하단 라인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5파가 조금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니까 5파 완성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것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 나스닥도 지금 강하게 3바텀, 락바텀이라고 하죠. 락바텀이 지금 지지 중인데 요게 지금 거시적인 시장 이슈로 조금 무너지면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4파가 완성되고 4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것만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눌리는 거는 크게 가기 위한 조금 발판이다 정도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부의장이 이제 CBDC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CBDC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갈 수 있고 지금의 야무화폐 혼란세가 CBDC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락장과 행보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대체 이런 장이 언제 끝나나 많이 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28.7K 부근이 굉장한 이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상황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번의 바닥을 만든 이후에 또 한 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차트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